안녕하세요. 광명사 그려 키움 부동산 조양수 김혜주입니다. 대표님, 네. 설 연휴 때는 뭐 하세요? 저는 서울에 있죠. 그죠? 네. 지방 안 가는 게 네. 예, 편해요. 네. 저는 물어봐 주세요. 어디 가셔요? 이제 갈 데가 없어요. 이제 갈 데가 없어요. 네. 앉아서 인사를 받아야 되는. 그렇죠. 그렇죠. 네. 차들이 너무 많이 막혀가지고. 네네네. 그래서 또 설 연휴 이런저런 사정들이 있으시겠지만 가족들 네. 만나서 행복하게 잘 보내시길 바라고요. 네. 저희는 또 설 연휴가 되기 전에 네. 광명 뉴타운의 분양권 또 관심 있는 분들 많으신 것 같아서 네. 분양권 매물, 실거래가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요. 네. 분양권 세금이나 전매 과정 또 간단하게 한번 그래요? 정리를 해드리려고 거기까지? 합니다. 예,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제목을 분양권 완전 정복이라고 해놓고 네. 한번 정복해볼까요?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예, 먼저 1구역 자이드샵 포레나 분양권 매물 어떤 게 나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구역 자이더샵 포레나는 올해 네. 2025년도 12월에 지금 입주 예정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다른 어느 구역보다도 분양권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질 법도 한데 네. 매물이 많지 않죠? 예,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소형 평수가 특히 자이더샵 포레나 같은 경우에는 소형 평수가 인기가 많습니다. 네. 이제 왜냐면 투룸 형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리고 중도금 무이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아주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는데요. 그래서 일반 분양대도 광명 자이더샵 포레나는 인기가 많았습니다. 네. 네, 3구 타입 같은 경우에 지금 네. 107동 네. 1단지가 조금 더 인기가 많죠. 네, 107동의 고층이 분양가가 4억 4,370만 원의 분양가였고요. 네. 프리미엄이 7천만 원 정도 지금 네. 형성이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여기에 저희가 말씀드린 거는 옵션가는 별도입니다. 네. 예, 다양하게 각 세대별로 옵션가가 틀리기 때문에요. 그래서 총 매가는 지금 5억 1,370만 원 정도에 그리고 이제 114동의 고층이 똑같이 분양가는 똑같아요. 네. 근데 프리미엄은 9천만 원 정도. 네. 예. 그래서 총 매가는 5억 3,370만 원 정도.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네. 4구 타입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4구 타입은 207동 고층이 네. 피가 6천만 원 붙어가지고 네네. 예, 그래서 총 매가가 네. 6억 4,740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84 타입이 103동 고층 지금 제일 싼 게 네. 프리미엄 1억 450. 그러니까 네네. 딱 이렇게 붙어 11억 5천에 팔겠다고 말씀하셨나 봐요. 그러면 프리미엄. 그렇게 1억 해서 450만 원 해서 옵션 별도 해서 네. 이렇게 분양권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궁금한 거 한 네. 거 있어요. 자이더샵 포레나는 5구 타입은 없네요? 일반 분양이 없었죠. 5구 맞아요. 타입이. 네. 1구역에 자이더샵 포레나는 일반 분양에 5구 타입이 아예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조합원님들의 25평이 인기가 더 많겠죠? 그랬죠. 네네. 예. 그래서 이거는 지금 1월 25일 현재 저희가 전체 들고 보는 부동산 공동망에 네네. 참조한 거기 때문에 네. 혹시 날짜가 약간 다르면 또 금방금방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참고만 해주시고요. 네. 그래서 또 실거래가는 얼마나 찍혔나 한번 봤습니다. 네. 실거래가 보니까 한번 말씀해 주세요. 3구 타입이 네. 지금 11월, 12월에 네. 각각 이제 실거래가 뜬 게 보니까 네. 4억 6,130만 원이랑 4억 네. 6,691만 원. 네. 그러면은 좀 전에 얘기했던 네. 그 금액 비슷하게, 네. 그죠? 맞아요. 네. 오히려 조금 더 비싸게 거래가 됐네요. 네. 네, 그리고 4구 B 타입 같은 경우에는 네. 1월 달에도 하나 거래가 됐어요. 네. 그래서 11층이 지금 6억 4,300 정도. 네. 그러면 일반 분양가에서 지금 현재 비슷한 시세로 나온 게 거래가 됐다는 거고요. 네. 네, 그리고 30평형의 74 C 타입도 거래가 됐네요. 네. 네, 이게 근데 최근에는 없어서. 최근엔 네. 없네요. 제일 빠른 게 네. 8월 17일이라서 제가 8월 17일 걸 갖고 왔어요. 네. 전반적으로 30평형 때는 그래도 많이 나오지도 않고 거래도 많이 안 되고 네. 아무래도 작다 보니까 네. 공급수가 네. 21층이 예. 9억 1,625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네. 네. 그리고 84 타입은요? 네, 84 타입은 요거도 마찬가지예요. 네. 작년 여름에 거래가 완료가 되고는 네. 84 타입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대형 평수가 인기가 좀 있는 거죠. 네. 네, 32층이 10억 8,596만 원에 네. 이렇게 실거래가가 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1구역이 자이더샵 포레나에서 가장 큰 평수죠. 네. 112 타입이. 예, 1월 7일 날 29층이 14억 2,554만 원에 예, 실거래가를 작성했습니다. 예. 입주권은 거래가 된 게 있었겠지만 네, 맞아요. 저는 예. 지금 분양권만 찾아보고 맞아요. 있어서 오늘은 그렇습니다. 분양권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1월 25일 현재 호객노노에서 저희가 네. 찾은 실거래가입니다. 네. 다음으로 그럼 2구역 한번 볼까요? 입주하고 있는 트리우스 광명. 네. 예. 이 구역에
그 분양권 매물 좀 한번 소개시켜 주세요. 그죠. 지금 이제 이 구역 마이너스 피 때문에 이제 전화를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근데 모든 평수가 다 마이너스 피가 있는 줄 알고 전화 네. 많이 하시는데 맞아요. 실제로 그렇지는 맞아요. 않고요. 네. 그러니까 작은 평수 36 타입이 212동 고층이 여기는 2천만 원 붙어서 프리미엄 분양가에다가 네. 그래서 총 매가가 4억 5,380에 나와 있고요. 네. 5구 타입도 몇 개 없잖아요. 1, 2층밖에 없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202동 1층이 7억 8,110만 원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나와 네. 있고 84 타입이 이제 드디어 이제 84 타입하고 102 타입이 약간 마이너스 피가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죠. 예. 네. 그때 워낙 그 미분양 물건이 많았고 네. 또 자금 마련하시기는 시간이 좀 짧았어요. 맞아요. 그죠? 그리고 예. 뭐 트리오스는 후분양 개념이었기 때문에 네. 여러모로 조금 특수한 상황이긴 했지만 네. 뭐 시장에서 어쨌든 마이너스 P가 있다는 것 때문에 외부에서는 그렇게 알고 계신데 뭐 기사가 너무 많이 떴죠. 생각보다 예.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208동 고층이 11억 5,260만 원에 이제 분양을 했었는데 마이너스 3천만 원 정도 붙어서 그래서 11억 2천이면 사실 수가 있는 네네. 그런 물건이 있고요. 네. 또 제일 큰 배기 타입이 108동 고층이 13억 2,550만 원에 분양하셨는데 이것도 마이너스 3천으로 내놓으셔서 네. 그래서 12억 9,550만 원이면 사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금이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트리오스 광명 대형 평수 이렇게 지금이 기회예요. 그렇죠. 네. 기회인 것 같아요. 예, 예. 네, 그래서 한번 요 고민해 보시면 좋을 최고 마이너스 피가 좀 정리가 되고 네. 이제 입주 기간이 끝나고 하면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을 것 그렇죠.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지금 특수한 상황이니까 네. 돈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하나씩 눈여겨보시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전화 많이 주세요. 네. 네. 그럼 실거래가는 얼마나 찍혔을까요? 보니까 이 구역 같은 경우에 소형 평수가 네. 다른 구역은 뭐 4구 타입, 뭐 3구 타입 뭐 이렇게 있는데 소형 평수가 36 타입 하나밖에 없잖아요. 네. 네, 그래서 조금 더 인기가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지금 1월 달에 21층이랑 23층이 거래가 됐는데 네. 4억 3,685만 원. 요건 아마 직거래니까 조금 싸게 된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23층이 4억 4,685만 원. 네. 그다음에 5구 A 타입 같은 경우에 12월 달에 네. 1층이니까 요것도 사실은 뭐 지금 저층 매물이라서 네. 7억 8,650만 원. 분양가 그대로 그렇죠. 팔린 것 같아요. 예, 거래가 예. 된 거고. 예. 이제 84 A, B, C 타입이 이제 돼 있는데 1월 달에 84 타입이 이제 아무래도 마이너스 P도 있고 뭐 무피도 있고 이제 매물들이 좀 다양했기 때문에 거래가 조금 더 활발하게 됐던 것 같죠? 네. 예, 그 19층이 11억 5,130만 원, 네. 그리고 4층이 10억 5,880만 원 정도, 네. 그리고 8층이 10억 6,130만 원 정도. 네. 근데 이 실거래가 안에는 아마 옵션가도 같이 플러스가 됐을 그렇죠.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분양가보다 조금 더 높을 수 있는데 그게 옵션가로 네. 책정이 된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112B 타입의 네. 예, 21층이 13억 2,890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4구역 한번 보겠습니다. 센트럴 아이파크. 분양권 매물 어떤 게 나와 있나 봤더니요. 네. 3구 타입이 107동 중층이 5억 800만 원짜리가 네. 프리미엄 2천 붙어서 예, 총 5억 2,800이면 이제 사실 수 있게 물건이 네. 나와 있고요. 네. 4구 타입은 107동 중층이 프리미엄 7천 있어서 네. 네. 7억 1,400이면 사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5구 타입 나와 있는데 네. 108동 저층이 네. 피가 1억 붙었네요. 물건이 없어서 그럼. 우리 사구역 센트럴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는 네. 올해 11월에 입주입니다. 네, 근데 네. 입주가 아직 좀 남았고, 네. 그 다음에 가장 큰 장점인 광명 사거리역 역세권의 아파트라는 것 때문에 네. 마이너스 P로 나올 거는 저는 마이너스 P로는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이 가끔 돼요. 문의 전화 오시는데 네. 그래, 사구역 마이너스 네, 없나요 하시는데 근데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예, 예. 이게 시장의 분위기를 확실하게 또 전달을 해드려야 네. 고객분들도 그걸 또 인지하시고 투자 계획을 세우시니까요. 네네. 1억 정도. 네. 네. 그래서 총 그렇고요. 매가가 9억 1,240, 그러니까 9억 초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네. 네. 그리고 이제 30평형의 7호 타입이 이제 저층으로 해서 분양가는 10억 5,500만 원 정도인데 예. 여기 5천만 원 정도 프리미엄이 붙어서 지금 네. 11억 500만 원 정도 네, 이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84 타입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 12억 2,100만 원에 네. 7천만 원 정도 붙어서 예. 12억 9,100만 원에 예. 이렇게. 오히려 사구역은 지금 입주권이 조금 더 인기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 지지난주에 매매를 예. 계속 진행을 했는데, 근데 가용자금이 있으신 분들은 뭐 입주권 쪽에도 관심을 가져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입주권이 조금 더 싸죠. 그렇죠. 큰 돈이 들어가서 맞아요, 그렇지. 맞아요. 네. 그럼 실거래가 한번 보겠습니다. 상부 타입이 1월 10일에 팔렸네요. 27층이 5억 2,467만 원에 팔렸고요. 네.
4구 타입이 최근 12월 28일에 9층이 7억 1,826만 원에 팔렸고, 네. 5구 타입이 9월 달에 네. 예, 5층이 8억 6,015만 원에 팔렸고요. 네. 7호 타입이 12월 28일에 4층이 10억 8,170만 원에 팔렸습니다. 5구 타입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네. 조금 지난해 팔린 가격대로 그대로 네, 네, 없어갖고 이렇게, 그 그쵸? 이후에 네. 거래가. 예, 다음은 자이힐 스테이트 SK뷰 5구역. 5구역 요새 전화 많이 오죠. 많이 오죠. 예. 예, 오늘도 저희가 상담을 계속 했는데 네네. 자이힐 스테이트 SK뷰는 언제 입주 예정이죠? 27년 7월이죠. 27년 7월에 입주 예정이니까 아직 입주가 좀 많이 남았어요. 예. 그 자금 준비하실 여력도 충분한 곳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가격들이 조금 더 상승할 거라고 보는데 예, 그래서 여기 무피가 2개 나와 있는데 네. 이 무피를 제가 이제 공동방에서 보면서도 이게 무피로 과연 거래가 될까 약간 궁금하긴 했어요. 근데 그렇죠. 이제 실제로 무피로 물건을 받았다고 하시니 제가 이제 무피를 적긴 했는데 네네네. 이 내용을 보니까 중도금을 잔압해서 초기 투자금이 조금 크거나 아니면 옵션을 굉장히 크게 해서 옵션가가 네네. 비싸거나 네네. 이런 경우더라고요. 그게 아니면 아마 피가 꽤 붙어서 나왔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로는 물건이 이렇게 있어서 공동방에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네. 예, 3사 타입. 3사 타입에 이제 103동에 우리 자이힐 스테이트 SK뷰 같은 경우에 한 동에 단지 하나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103동에 그 분양가가 4억 3,400만 원이었어요. 네. 3사 타입 같은 경우에는 평지거든요. 네. 예, 그리고 또 지금 무피로에서 4억 3,400만 원. 네. 그리고 3구 타입 같은 경우에 106동에 분양가 4억 8,100만 원에 프리미엄 2천만 원이 붙어서 네. 5억 100만 원 정도에 나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다른 구역에서 볼 수 없는 평형이 51 타입이죠. 그렇죠. 네. 51 타입에. 근데 51 타입의 장점이 방이 3개예요. 네, 네, 22평형의 구조인데. 네. 그래서 많이들 찾으시는데. 엄청 인기가 있는데 이게 네. 무피에 될까 좀 약간 염려스럽긴 해요. 막상 그렇죠. 손님 계셔서 전화하면 네. 될까 싶은데 물건은 처음에 무피로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 보면 백오동의 7층이 7억 2,700만 원이 분양가였고요. 네. 그대로 그냥 인수하는 조건으로. 네. 예, 그리고 101동의 중층이 네. 7억 2,700만 원 똑같이. 근데 프리미엄이 1억이 붙었습니다. 이분은 1억 좀 받고 싶다 하고 내놓으셨어요. 네. 그래서 8억 2,700만 원 정도. 네. 그런데 뭐 이런 것들은 다 나중에 추후의 미래 가치를 감안해서 지금 얘기를 하신 거니까. 네. 예, 그다음에 5구 타입 같은 경우에 116동의 저층이 네. 예, 7억 7,300만 원이 분양가였는데 여기 네. 8,500만 원 정도 프리미엄이 붙으면서 네. 8억 5,800만 원에 인수하실 수 있는 상황이죠. 네. 네. 그럼 실거래가는 어떤가 한번 보겠습니다. 거래가 많이 되지는 않았고 3개 정도 됐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3구 타입이 16층이 5억 3,070만 원에. 네네. 이게 최근 거래요, 완전. 네, 그러네요. 팔렸고, 5일 타입이 2개가 팔렸는데, 네. 15일에 10층이 7억 6,460만 원, 그리고 8층이 네. 7억 5,130만 원에 팔렸습니다. 이게 지금 자이힐 스테이트 SK뷰 같은 경우에는 네, 전매 해제된 얼마 날짜가 안 됐죠? 1월 11일이니까 맞아요. 이제부터 이제 거래가 네, 되기 시작해서 그렇기 때문에 개수가 작죠. 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개수가 진짜 작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물건도 좀 차근차근 나올 것 같고 네. 거래도 좀 더 되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문의가 네. 꽤 많이 왔거든요. 분양권은 아무래도 소형 평수가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다음 이제 매물은 한번 알아봤고요. 실거래가까지 알아봤고 분양권 또 취득세하고 또 양도세는 입주권하고 분양권이 같이 있으니까 광명에는 그렇죠. 서로 다르니까 막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으셔요. 네. 그래서 분양권 취득세에 대해서 또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네. 분양권을 처음에 살 때는 그럼 취득세가 있나요? 없죠. 그렇죠. 네. 예. 분양권을 처음 사실 때는 분양계약서 그냥 명의 변경만 하시면 되니까 네네. 취득세는 따로 없는데 예. 나중에 내죠. 네. 네, 준공이 딱 떨어지고 나서 네. 네, 그때 이제 주택으로 그렇죠. 네. 주택으로 완공이 됐기 때문에 주택 취득세 네. 금액 따라 1%에서 3%까지 맞아요. 네, 그렇게 되는데 이렇게 내시게 되고요. 네. 이것도 조심하셔야 되죠. 중과. 조심하셔야죠. 네. 이 중과가 예. 보통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만약에 분양권을 취득했을 때 네. 세 채를 가지고 있었어요, 네. 집을. 네. 그런데 분양권 준공이 떨어질 때쯤 돼서 나중에 다 팔고 그거 하나만 갖고 있었어요. 네. 그러면 한 채 주택 취득세를 낸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 네, 분양권을 취득했을 때 내 주택을 몇 개 갖고 있었느냐에 따라서 네. 중과가 정해지기 때문에 네. 그 점 꼭 유의하셔야 돼요. 유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만약에 지금 우리는 조정 지역이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죠. 세 채가 되면 벌써 8%가 되기 그럼요. 때문에 금액이 네네. 꽤 커요. 맞아요. 요거 유의해서 생각하시고요. 네. 그리고 간면이 있어요, 취득세가. 네. 간면이 또 하나 더 생겨서 네. 두 가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감면이 원래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은 원래 있었어요. 그쵸. 그래서 이게 25년 12월 31일까지 집을 사시면 이거는 뭐 면적이나 금액 기준이 없이 그냥 최대 200만 원까지는 누구나 네. 감면을 받을 수 네, 있었거든요. 작년에 이제 출산과 양육, 뭐 아기 키우는 이런 걸 도와주기 그렇죠. 위해서 네. 취득세 감면이 하나 더 네, 생겼어요. 그래서 24년 작년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이제 출산하는 부모는 네. 실거래가 12억 원 이하의 집을, 너무 네. 큰 거 사는 건 아니고 12억 네네. 원 이하의 집을 매수하실 때 최대 500만 원까지 한도로 취득세를 감면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기에 해당하는지 잘 챙겨보시고 또 네. 출산 양육 취득세 감면은 생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네네네. 내가 안 챙기면 또 맞아요. 법무사나 부동산이 네. 잘 모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 이거 해당되니까 취득세 감면 처리해 주세요. 이렇게 네. 그 변무사한테 등기를 맡기실 때 네. 말씀을 직접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예. 근데 네. 저 궁금한 게 있었는데 네, 여기 네. 보니까 네. 그러면 출산하면 출산하고 나서 네. 얼마까지 그 취득세 감면에 대한 기간을 주느냐 예. 그게 궁금했었는데 네, 그러니까 요때 출산을 하셨는데 네. 출생일 전 1년 이내에 주택을 사거나 네. 출생일 후 5년 이내에 사시면 아, 예. 다행이네요. 네. 그렇게 취득세 감면이 있으니까 잘 챙겨 보세요. 네. 애기 많이 나요. 그렇죠? 네. 네. 그럼 이제 분양권 양도세 또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분양권은 그 중과되는 셈이에요. 그죠? 그렇죠. 1년 미만이면 70%, 1년 이상이면 60%인데 네. 그럼 2년 지나면 2년 지나도 60%예요. 분양권은 그냥 일반 세율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예. 분양권으로 있을 때까지는 네. 60%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그 일반 분양권 네. 매도하시는 분들은 네. 66% 세금을 내십니다. 1년 이상을. 예, 후에 이제 하니까 네네. 그렇게 내시는 거죠. 네. 그러면 이거 분양권이 비과세를 받으려면 결국은 주택이 되고 난 다음에 맞아요. 또 네. 네.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시려면 네네. 취득 후. 네. 취득이라는 게 어떤 걸 말하는 건가요? 그냥 잔금일. 예, 잔금을 치는 예. 네. 분양 잔금일 이후에 2년 보유하셔야 네. 비과세를 받으실 수가 있고 네. 만약에 조정지역에서 사셨다면 거주기간 2년도 그렇죠. 채우셔야 예를 들어서 광명에서 지금 분양권을 취득할 때는 네. 지금 광명이 비조정 대상 지역이었지만 네. 아파트가 입주하는 시점에 네. 예, 그때 만약에 조정 대상 지역으로 바뀐다면 그때 주택이 되는 거기 때문에 네. 2년 거주까지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네. 그렇게 해야 비과세를 받으실 수가 있고 네. 분양권으로 양도할 때는 일반 세율 과세는 안 된다는 거 네. 예, 알고 항상 계시고요. 뭐든지 취득을 하실 때든 양도를 하실 때든 네. 세금에 대한 시뮬레이션은 한 번씩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그럼 분양권을 취득해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죠? 있나요? 예, 있죠.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종전주택, 가지고 있었던 종전주택을 3년 안에 처분을 한다면 네.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데 네. 3년 안에 아파트가 안 지어질 수도 있는 그렇죠. 거고 네. 어쩌하다 보니까 3년이 훅 지나가 버릴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랬을 때 한 번 더 기회가 있습니다. 네. 네, 그게 어떤 건지 아시죠? 그렇죠. 네, 분양권이 취득 후 3년이 지나서 만약에 종전주택을 처분하게 된다면 그 새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모든 식구가 이사를 가야 돼요. 네. 세대 전원 이사를 네. 해서 적어도 1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를 해야 돼요. 그죠? 여기에서 예. 가장 중요한 거는 세대원 전원이 가야 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1년 이상 계속 거주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중간에 띄엄띄엄 하시면 안 된다는 거. 네. 네. 그런 다음에 그 주택이 완성되기 전이나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분양권 취득이 잘하면 한 뭐 6, 7년 지나서 맞아요, 팔아도 맞아요. 비과세 일시적 예, 2주택 예. 할 수가 있죠. 그거를 잘 활용하시는 분들도 네. 주변에 많고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혜택 보시기 바라고요. 네. 그리고 분양권 전매할 때 우리가 사람들이 또 헷갈리는 게 네. 내가 처음에 초기에 필요한 자금이 얼마야 이런 것도 궁금해 하시거든요. 그렇죠. 예, 입주권하고 좀 다르게 맞아요, 맞아요. 돈이 많이 안 맞아요. 필요해요. 그래서 분양권의 매매가는 어떻게 정해질까요? 분양권의 매매가는 예. 기본적으로 일반 분양가. 네, 분양권에다가 거기에 시세에 맞는 프리미엄. 프리미엄. 예, 그리고 옵션을 했다면 옵션가. 예, 요렇게 포함해서 전체 그렇죠. 매매가가 되는 거고요. 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주고받는 금액은 그렇지 않죠? 네. 왜냐면 기본적으로 일반 분양자분들은 네. 계약금 10%만 잔압을 하고 네. 중도금을 진행을 하셨죠. 그렇죠. 물론은 이제 중도금 이자 때문에 각각 개별로 잔압을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네. 그러니까 분양가 계약금 10%만 준비를 하시고 네. 거기에 프리미엄 더하고 네. 그다음에 옵션가가 있을 텐데 네. 옵션가 중에서도 이제 납부 금액 네. 있죠? 네. 예, 옵션도 계약금 10%, 중도금, 뭐 잔금 이런 식으로 되니까 예, 예. 그거를 또한 실질 지급한 금액만 납부를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처음에 분양권을 사고 파실 때는 이 돈만 있으면 되시는 맞아요, 거예요. 우선 맞아요. 나머지는 중도금 네. 대출로 승계를 받으니까. 그래서
매매 계약을 했다고 한번 이제 예를 들어보자면 뭐 계약금 주고 나중에 잔금까지 치면 이제 계약이 완성되는 거잖아요. 그쵸. 매매 계약이 다 완성이 됐으면 그러면 이제 매매 계약을 진행할 때 기존 매도인이 중도금 대출을 받았다면 그걸 승계를 받는 거죠. 그렇죠. 예, 승계를 받아서 계약서를 쓰고 그리고 잔금 이후에 시공사, 건설사 있죠? 거기 가서 명의 변경을 하는 거예요. 입주권보다는 훨씬 더 간단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도금 대출 승계하고 시공사에 가서 명의 변경해서 그 분양계약서 뒷면에 승계 바뀐 이름으로 명의 변경만 하면 전매는 끝나는 겁니다. 전매는 맞습니다. 끝나고 나중에 입주하실 때는 그러면 어떤 자금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중도금 대출 승계 받으신 거를 상환을 하시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분양 대금 잔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납부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입주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분양권 전매는 입주권보다는 쉬워요. 입주권 맞아요. 저희가 한 번씩 설명을 해드리면 정말 이해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분양권은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내신 돈만큼 거기다 프리미엄 얹어서 돈을 드리고 명의를 내 거로 바꿔오는 거예요. 바꿔온 다음에 나중에 입주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자금을 내시고. 네, 대표님 오늘 이렇게 분양권 광명 뉴타운의 1, 2, 4, 5구역의 분양권 알아보고 매물이나 실거래가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그리고 분양권에 대한 간단한 세금, 취득세, 양도세 정리를 해봤고 또 전매 절차 해봤어요. 뭐 지금 광명에 말씀하신 대로 분양권에 대한 다양한 매물들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올해 6월 달에 철산 자이더 헤리티지가 또 입주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철산 자이더 헤리티지 같은 경우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일반 분양권이 매물로 나오지는 않을 거고요. 이제 전월세만 나오겠지만, 그러니까 철산 자이더 헤리티지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저희한테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설명을 드린다고 드렸는데 쉽게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어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광명 사거리역 10번 출구에 있는 저희 광명 사거리역 키움부동산으로 문의 주시면 저희 두 대표가 열심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계속해서 저희 광명 사거리역 키움부동산과 함께 해주세요. 지금까지 키움부동산에서 조양수 김혜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